음료를 해야 되는데. 네. 토사에 분자가 들어간 그 토사가 건괴에서 이제 삼요의 분자라고 직접 분자가 등장을 하고, 괴사의 분자가 들어있는 또 역시 공괴의 분자가 들어있죠. 삼요 분자 조물건건, 건건이라고 할 때 건은 그 건괴의 건자가 직접 괴사의 건건. 이 건건은 역시 천도에 쉬지 않는 종일건건이라고 하는 상활 종일건건의 천행이 건한이 군작이 자가물을 시산할 때 종일건건의 천행이 건할 때 건자가 여기서 삼요의 건건에서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전부 이제 같은 연결되어 있는 글자가 사실 연결되어 있고, 수출서물에 만국이 한명하나니라 할 때 한자가 역시 여기 괴가 하경 첫괴로서 택살 함께 그 함자가 여기서 그대로 효사의 간사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간사의 사실은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정하느니라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여기서 단사는 총체적으로 괴를 전체적으로 일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괴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괴사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단사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사의 대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괴사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예요. 그러고서 건원이여 할 때 이제 건괴의 괴사인 원, 형자는 여기 없어요. 형에 대한 형자는 등장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정은 내이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정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느니라. 요게 이제 괴사 전체에 대한 단사에서 괴사 전체에 대한 괴와 괴사 전체에 대한 총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제라 한 것은 단화 대제라 한 것이 건원형이정 괴와 괴라는 배 이름과 괴사 원형이정
이 말을 이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총론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총론으로 총결론은 수출 선물에 만국이 협력하는 이것도 어떠한 일부 얘기가 아니고 배사나 배에 대한 일부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 건원 하면서 만물이 자시 내 통천 여기까지 이제 만물 자시 내 통천 여기가 원이에요. 건원이라고 하고 만물이 자시 내 통천이로다. 이게 이제 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운행무시 품물무형 대명동시 유기시성하나니 시승용용하여 이어천 여기가 형에 대한 형이라는 글자는 안 나와 있지만 형에 대한 형 단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기까지 하고서 그다음에 건도변화 그 건도변화라고 하는 것을 원형을 이어서 건도변화 원형이라고 하는 건원형을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서 각정성명 보합대와 요것이 이제 내 이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제라 한 것은 건원형 이정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뭐 감탄사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원이여 하면서 만물사시 내 통천이로다. 이것이 이제 건원에 대한 건원. 그 다음에 운행무시 품무리유형 대명동시 유기시성 시승육룡 이어천 여기가 이제 형에 대한 원형의 형통을 형통해서 만물이 형성되어지는 전개되어지는 전개 상황. 두 단계를 말하면 원형의 단계를 건도 변화라고 하는 그 말로 이어놓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에 대한 말씀을 각정성명 보합대화 이것을 이정에 대한 얘기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이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고 이제 이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수출 선물에 만국이 협력하니까 이거는 총괄적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총괄적으로 전체를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이 수출 선물 머리에 모든 사물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인도로서의 만국이 함령하는 인간의 도리로서의 이제 천도의 원형이정이 인도로서의 총괄적으로 만국이 이제 인간 지상 만국이 모두가 편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경이 천지지조에 대한 거라면 하경은 뭐라고 그랬죠? 인도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전에. 그러니까
천지지도에 대한 건고를 시작해서 감계 이계로 끝났으니까 수화로 끝났으니까 천지와 수화로서의 천지니까 천지 수화에 대한 상경이라면 그 다음에 하경은 하망 부부지도 성인 부부지도로부터 시작해서 기재미제로는 하경은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지인 삼재를 상하경으로 말한다면 인도로 말씀을 그래서 한명이라고 할 때 그 아래 하경을 얘기한 거예요. 만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상경은 수출서물은 상경을 이제 얘기하고 그 상경을 이어서 만국의 함령 인도까지를 이제 이어서 포괄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총괄적으로 단을 매듭을 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각정성명 보합대화는 사실은 천지지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정의 상경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각정성명은 뭐예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성의, 본성과 사명의 문제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하경이 이렇게 엇물려 있는 거죠. 상하경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엇물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사가 건괴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건곤의 수하의 건곤감리의 상경에다가 하경을 엇물려 끼워놓고 엇물려서 이렇게 전체를 사실 역도 전체를 역학 전체를 여기다가 얹혀 물려놨다. 그러니까 건괴가 사실은 건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과 인도인 하경까지를 사실은 이렇게 어울려 놓았다. 그러니까 건은 하경의 전체를. 그러니까 하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지도하고 그 다음에 가도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지도. 평천하지도는 정도라고 했죠. 정도. 그래서 낙서의 그 뭐라고 했어요. 치국 평천하지도. 그게 이제 홍범구주라고 했어요. 홍범구주가 1호행에서부터 아홉 번째 오행 뭐라고 그랬죠? 오복 6급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복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왈수 2왈 이왈수 숫자는요 열에서 주어진 천도대로 살아가는 또 일정한 공간 안에 천도와 지도를 이어서 그리고 한평생 입을 가지고
마디요. 한 마디 한 마디 살아가는 거. 한 촌수 한 촌수 살아가는 거. 이게 숫자예요. 주어진 시간을 한평생 살고 공간 안에서 천도와 지도를 이어서 이게 열십자, 한일자 이런 글자가 모여진 거예요. 이게. 네. 목숨 숫자. 이왈수, 이왈 뭐예요? 이왈부 집안에서 한 식구가 먹을 만한 충분한 밭을 가지고 있는 게 부죠. 3월 강령 반 열려있는 공간에서 물을 잘 다스리는 게 편안한 거예요. 물 잘 다스려. 이것도 한 공간 안에서 한 마음을 사방으로 이렇게 편한 영자. 4월 뭐죠? 4월 뭐였죠? 유호덕. 바이자, 조화를 호자, 큰 덕자. 개배제처럼 뭐 그냥 잘 먹고 부자로 잘 먹고 오래 살고 그냥 몸만 튼튼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좋아해. 그래야 복이 있는. 그 다음에 5월 죽음을 잘 죽어야 돼. 고통명. 죽음을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야 돼. 고통명. 어떤 면에서는 강명하고 수하고 이거 뭐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령하게 오래 살아야 돼. 수만 한다고 해서 그냥 골골골골 뭐 병원에만 다니고 뭐 아파가면서 오래 살아봐야 소용없는. 그러니까 강령하게 오래. 거지로 오래 살아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불대로 오래 살아야 돼. 현대어복은 뭐예요? 현대어복은 몰라. 요즘 건배, 재물제자. 그 다음에 사가 뭐죠? 제사봉. 봉은 제사가 뭐더라? 건배 제사봉. 일거리. 건배. 그 현대어구. 몰라, 이게 만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 건배 제사. 친구가 있어야 된다지. 건배 제사.
건강하고 재물하고 오래 사는 건 건강하면 오래 살으니까 그건 이제 축에 합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면 요즘 건강하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거하고 건강하고는 뭐 합쳐도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오래 살아요. 건강해도 오래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일거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친구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또 있어야 되고, 혼자 또.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 배우자랑 같이 오래 살아야지. 이 5가지라는 게 이게 오라고 하는 게 좋네. 사람이 개에게도 오름이 있다. 개 오름 알아요? 예? 그래서 개 새끼보다는 개보다 못하는 놈이라야 욕이라 돼요. 개는 무슨 배우받고 살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배우자 못해야지. 여기 개만큼만 배우받고 살아도 뭐 복 있게 살아. 아유, 어쩌다 개만 또 못해. 하트 진짜로 치더라. 김치. 하트 진짜 빌지. 하트 진짜가 있는데. 빌지기라 하니 불ял친이요. 불패기주하니 분신유이야. 이게 누가 만드는 얘기인데 교미유시하니 교미유신지 뭐 유류인지 모르겠어요. 교미유시하니 두부유별이요. 소불적대하니 적자를 주나? 적자를 잊어버리네. 적자는 무슨 소리네? 잊어버리네. 까마까마해. 소불적대하니 소불적대는 장유서하고 일패군망이 일패군망이 부모이신다. 이게 진짜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진짜. 할필 진짜인데, 혀
서설편에다 아이고 금방 잊어버려. 대적 적을 적대자로 적자도 이게 비슷한 데는 잊어버리네. 깜빡하네. 적군한테 적자. 아이고 나 참. 어디? 적자는. 무슨 적자예요? 맞아. 적분적? 이거 각시시자 적자는 대적 적자인데 서로 싸우기만 근거를 묻자죠. 참, 아이고. 이 까마까마하지만 이게 속을 적자는 이게 무엇이냐면 자주 그 새끼를 새끼 뭐 빠르는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자유치이야. 그래서 큰 놈은 불패기주 그 주인 보고 짖지는 않는다. 근데 주인 물어주기도 하는데 요즘 뭐 하기는 주인을 보고 짖지 않으니까 이게 근신용이다. 그 다음에 교미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교미한 한 놈하고만 상대를 한다. 이런 교미 종이라고 해야 될 거야. 종자가 있다 이런 얘기. 한 놈하고 상대한다. 속을 적게 작은 놈은 큰 놈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건 장유서다. 그 다음에 한 놈이 짖으면 동네 개가 다 따라서 짖어버리네. 그게 부모유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 부모유신이다. 아이고. 이제 그 개만도 무슨 그러니까 이미 불여 견화. 사람이 개만 가냐? 이미 불여 견화. 사람이 개만 못하냐? 전혀 모르니 미유병 그러니까 오복은 앞에 8가지를 이 오한극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 38정, 2오행, 2오사, 38정, 그 다음에 4오기, 1오행과 4오기 안에서 38정, 8정을 시행하고 2오사와 8정을 시행하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오복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육극은 이제 흉단적인 여섯 가지 나쁜 결과를 정치를 잘못하면 그런
나쁜 결과를 맞아들인다. 그것이 이제 기자의 홍범 구두에 나오는데 그 9가지의 그 정치 결과 시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인데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3천 양지 도수인 그 37도 가인께에 가서 진명이 가인규 명의가 36도고 37도가 이제 가인께인데 진명이 가인규 그래서 36도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3대 2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게 이제 명의계에 보면 진명의계에 보면은 200 책으로 말하면 200쪽에 보면 명의계가 있어요. 200쪽이 그게 200쪽에서 201쪽으로 걸쳐서 지화명의궤에서 그 다음 궤가 이제 205쪽에 가인궤가 있어요. 풍화 가인궤 여기가 이제 변곡점입니다. 말하자면 인도가 변화되는 다시 말하면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가하는 게 집을 이루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궤에서 집을 이루는 거예요. 합덕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합덕을 하는 거예요. 205 이게 이제 37번째 서론 그러니까 64개 궤 중에서 합덕을 음양이 합덕하는 말하자면 남녀가 한 쌍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그 도수가 그 지점이 여기에요. 36번의 명의궤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37번째인 가인궤에서 집안이 형성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 여정하니라. 그 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집에 집주인이 어떻게 돼? 지금 정조가 있어야죠. 그 정자는 고들정자, 정조정자예요. 정조가 있어야지. 정조가 있는 것이 이론이라. 그 괴상
딱 그 습자입니다. 그의 괴사가 이 여정하니라. 시집 왔는데 그 가정을 지켜야지 어디 뭐 나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습자예요. 그 뒤에 이제 그 단어, 그 이제 그 설명이 단에서 설명을 가인은 여 정의연애하고 여자가 안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고 남이 정의로외하니 남자는 밖에서 위치를 바르게 하니 남녀정이 천지지 대의해라. 남녀가 바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천지의 큰 일이다. 옳은 일이다. 가인의 유 엄군은 하니 가인의 엄군이 있으니 부모 지위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부모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단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부부자자 형형제제 부부부부이 가도정하리니 앞에는 주어고 앞에 자는 주어고 뒤에 자는 수로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그 아내는 아내다워서 가도가 정하리니.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2000년 전 얘기예요. 공자가 지킨 거니까. 가도가 바르리니 정가의 천하정이요. 집안을 바른 가정이라야 천하가 안정되리니. 정할 정자는 이게 안정할 정자인데 이 정자가 글자를 풀어보면 바를 정자예요. 간머리 밑에 바를 정자. 간머리는 집을 그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바르다는 얘기야. 집안에 편안한 안자는 뭐예요?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안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집안이 바라야 되고 한자 그 자체가 철학인 거예요. 천하가 편안하고 안정되려면 어떻게 돼? 정가해야 돼요. 바로 집안이 발라야 돼. 이게 주역의 초점이요. 주역의 인도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몇이냐? 37도에 맞춰져 있다고. 36도를 지나서 바로 그 지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유교는 무슨 남전역이 어쩌고 어디 괴풀이나 어디 남전역이 어디 있어. 여기 똑같은 얘기지. 남이나 여자나 정이라고 했는데 남전역. 여자가 진짜 중요하네. 여기서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얘기하신다. 여자를 더 중요시했으니까 이 여정이라고 했고 집까지 사람이 있어야지.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가인. 여자가 더 중요했어. 여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나쁜 놈들이니까 남자가 중요시 된 게 아니에요. 여자가 꽉 잡고 집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인도의 초점은 그래야 정가의 천하정이니까 만국에 합령하려면 집안부터 편안해야 돼.
그래서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려면 이 영자도 이제 사실은 그 가운데 마음심자 그 간머리는 칩인데 칩 안에 마음을 일심에 사실은 여기 한일자가 빠졌는데 여기 저 활자에 빠졌는데 강령할 때 저 한일자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그런 명자가 아니고 멱사자입니다. 멱사. 그리고 이게 고물의 경자. 사방이 경장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단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상징하여 인격자로서의 군자가 어떻게 할 거냐. 올바른 자세로 자강불식을 하라. 굳건한 자세로 스스로 강건하여 쉬지 않고 천도가 거짓없이 늘 항상 원형적으로 이렇게 천체를 돌듯이 천도를 돌듯이 인간도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군자의 꼴이다. 그 선행이 서서 걷는 사람이 사서 걷는 것이 건강이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상징성으로서의 효에 대한 상징성은 삼중무용의 상황은 어떤 상징성이냐? 양이 아래에 있는 상징성을 말합니다. 혈룡제전 나타난 용이 나타나는데 지표면에 밭이라고 하는 지표면에 물에 잠겨있던 용이 지표면에 나타난 한 단계 위로 나타난 지표면에 나타난 밭에 나타난 곳은 어떤 상징이냐? 바로 그 군자의 그 도덕성이 이게 말하자면 지상에 나타나서 널리 퍼지는 것, 널리 베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게 혈종제전은 하나의 자연물로서의 천도를 상징한 거라면 이 인도로서는 군자의 덕이 이건 인도를 얘기해요. 군자의 덕이 보편적으로 넓을 것입니다. 넓게 이제 베풀어진 것. 덕 시고해라. 그 다음에 사묘, 종일건건, 턱척역, 영구. 이 전체를 줄여서 그냥 종일건건의 그 상징은 뭐냐? 종일토록 굳건하게, 쉼없이, 건건하게, 굳건하게 그것은 반복, 계속하여, 쉬지 않고 계속하여, 도리를 실천하는 도리를 실천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거 그대로 이제 해석해주세요. 이거 인간 아래 거는 인간의 도리, 위에 거는 그 점의 상황, 객관적 말하자면 이 천도의 상황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것은 인도로서는 그것의 하나의 도덕적 행위, 인격적 행위, 인격적 상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기 침할 때 수기하는 행동이 수기 자기 몸을 담는 수기의 행동. 후각계는 후각이라는 얘기는 때로는 뛰어오르고 때로는 연못에 있고 일정하게 뛰어올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뛰어있다. 그러니까 혹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그럴 때도 있고 또는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이라는 얘기는 의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뛰어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뛰어 오를 때도 있고 뛰어 내릴 때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뛰어 올랐다고 해서 허물될 게 아니고 또 후퇴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허물될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노력해서 나아갈 때도 있고 또 물러설 때도 있고 그래서 나아갔다고 해서 허물될 일이 아니고 또 이렇게 뒤에 뒤쳐져서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뛰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허물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진이 무구다. 그래서 이거 허물 있잖아요. 허물이 아니다. 진했다고 해서 나아갔다고 해서 허물이 아니다. 여기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잊어버렸거나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묻자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자는 틀린다. 여기 하나의 회기 하나가 이것이 없어요. 하늘 철자에 이 활자가 잘못된 나무 부분 활자를 회기 하나에 붙어있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그냥 계속 활자를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늘 철자에 한쪽이 구부러집니다. 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화이트로 씌워야 되는데. 컴퓨터나 저기는 제대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한판에만 누구 허물 허물이 좀 나갔다고 해서 뭐 잘 된 것이 아니고 또 좀 물러났다고 해서 허물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력에 대한 또는 시험대 하는 시험의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탓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체는 대인조, 대인의 대인격, 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을 줄자인데 대인격. 달을 빗자고 이게 날개를 그린 거라고 해요.
북쪽에 이렇게 해월자 같은 날개를 그리고 날개를 두 개를 그리고 용용 나르는 용이 하늘에 요거는 이제 기초에서 양용으로 해서 요 뛰어 올랐다가 이제 땅을 벗어나서 양용으로 해서 뛰어서 이제 날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오효가 기둥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기둥은 대인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인은 실존하는 성인을 말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실존하는 성인은 지금 없는 거죠. 다 돌아갔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효능을 가진 성인의 능력 또는 성인의 말씀, 역할, 살아있는 것과 같은 성인의 역할, 말씀, 역량, 그것을 대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진 성인의 말씀, 이게 이제 대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성인의 힘, 말씀, 그래서 대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성인은 없잖아요. 없다고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성인이다라고 하는 건 재림지가 있으시지만 글쎄 그런 사람이 지금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룡유해는 영불가. 이 항룡은 이제 다 올라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유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면은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영불가고 다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걸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제 선후천을 보는 입장에서 후천적인 생명이 끝을 말한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천적인 생명이 끝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인의 경우는 후천이 없는, 뒤가 없는, 후천적 생명이 없는 끝인 소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가 없는, 후천이 없는 소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용부는
용구는 이제 불을 쓴다. 불을 쓴다라는 얘기는 바로 양형은 전부 불을 써서 불하고 하는 숫자를 써서 얘기를 하니까 양효를 얘기하는데요. 전부 양효로 되어 있는 괴는 오직 건괴 하나뿐이고, 또 미리 얘기하는 모두 음효로 되어 있는 괴는 곤괴 하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자를 써서 용구효를 용구를 하나로 설명을 한 것은 건괴에다 두고, 용육을 설명한 괴사는 효사는 곤괴에다가 뒀어요. 곤괴 배울 때 용육 효사가 나오고 건괴 용구 효사가 나와요. 용구 효사는 견군용하되 무수하면 기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수하면 기라리라고 하는 얘기는 머리가 뭐냐면 요 부의 머리는 10이거든요. 근데 10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수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10은 다 우리가 예를 들면 노름판에서 10은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면 돼요. 날랐으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하면 말하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쓰지를 못하는, 안 쓰는 것이 기라다. 그러니까 천의 덕은 천은 그러니까 써먹는 게 아니라 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천의 덕이다. 천덕은 머리로서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써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덕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상기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용구의 효사, 그러니까 효가 64개 되니까 6개씩 효니까 효에다가 매달아놓은 말씀은 효사라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 효사가 몇 개냐면 384효 효사인데 거기에 용구 효사하고 용육 효사로 딱 2개가 합쳐지니까 300 얼마예요? 384에서 386개 효사가 있는 셈이죠. 그걸 누가 썼냐면 주공이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84효에다가 용구효사, 용육효사를 써서 386효를 6효의 효사는 주공이 쓴 거죠. 그 효사가 용구효사가 견군용하되, 즉 말하자면 불을 쓰고 부가 많은데 10을 쓰지 않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0을 용구는 그러니까 1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길하다. 그러한 효사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활 용구는 천덕은 머리가 될 수가 있다. 용구는
천적인 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사를 마무리해서 완전히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사실 총 복습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헌에 대한 문헌은 천문의 말씀, 인문의 말씀이다. 역시 문헌도 본괴만 공자께서 설명을 해놓으신 거다. 다음 시간에 문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문헌까지 말씀을 해야 이제 건태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문헌도 길어서 양이 많아서 한 시간이 가지고 어렵고 수고하셨습니다.